자, 그래서 보면, 자, 이 시장 사이클별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속 가격이 빠져요. 아파트 가격이 빠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빠지니까, 야, 집을 사봤자, 부동산 사봤자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싸게 사버리자. 혹은 내가 사서 월세를 세팅하다가 지금 거의 바닥에 다 온 것 같은데, 월세를 세팅해가지고 월세를 받다가 매매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봐보는 건 어때? 이러면서 경공매 시장이 이제 화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세랑 매매가 가까워져서 갭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갭 투자 시장이 화랑이 되고요. 그러다가 갭 투자 시장이 화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직 매가가 오르지는 않는데 전세가가 너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세 살 바에 돈 조금 더 못해서 제가 오늘 아파트 판 게 있는데 전세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전세가 취소가 됐어요. 법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요새 전세 사기가 많아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알겠다고 하면 계약금 돌려드릴게요 해서 돌려주고 아이고 그냥 요 아파트에서 제가 한 2천만 원 수익 보고 여기서 1천만 원 손해 보거든요. 그냥 손해 보고 팔자. 이거는 너무 복잡하다. 이래서 파는데 팔라고 내놓으니까 어쨌든 전세 사기로 했던 사람이 그냥 매매로 바로 산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보이시죠? 그래서 매매가는 안 오르는데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돈 더 못해서 그냥 매매를 해버리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 시장이 화랑이 오다가 그러다가 나도 매매, 니도 매매, 그 다음 사람도 매매하다 보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뭐냐면 분양 시장이 화랑이 됩니다. 분양 시장이 화랑. 그래서 분양 시장이 화랑이 되니까 와 기존 아파트는 올랐고 내가 새 아파트를 사서 싸게 살 수 있는 게 분양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 시장이 화랑이 되는데 이 분양권이 피가 붙네.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5천 주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5천까지 붙으니까 내가 투자금이 1억이 필요하네. 혹은 피가 또 더 올라서 피가 1억이 됐네. 그러면 계약금 5천에 프리미엄 1억 들어가니까 1억 5천이 투자금이 들어가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넘어갑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면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을 사는 게 낫겠다 이래 넘어가요. 왜냐하면 상승률이 높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가냐. 상가 토지로 넘어갑니다. 상가로 넘어가고 그 다음 토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투자 타이밍을 보면 자 이게 참 저는 100억짜리 공식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100억을 벌 수 있는 공식이라고 보는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할 뿐인 거지 100억짜리 공식인 거예요. 그게 뭐냐 1차로 투자 타이밍은 언제가 나오냐 가장 상급지의 대장 아파트가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가 우량주를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좋은 대장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자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급량이 마지막으로 터질 때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더 이상의 1급지의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을 때 그게 지금의 이제 수성구예요. 대구 수성구를 보면 이제 우리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멀었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대구 사람이 봤을 때는 무조건 수성구를 사고 싶다 하면 지금 수성구에서 좋은 아파트 들어올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는 게 직방에 들어와서 신축 분양을 찍어요. 그 다음에 대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세종 먼저 볼까요? 세종 원리가 똑같거든요. 세종에 보니까 신축 분양을 하니까 이제 이게 새 아파트가 됐는데 자 세종에서 여기 나리째 마을이 대장 아파트를 했죠. 여기가 2생활권이 세종시는 구보다도 생활권인 거고 2생활권이 대장 구거든요. 대장 입지. 그래서 2생활권 중에서 이제 요 나리째 마을들이 이게 신축인데 얘네들을 이래 보면 어떠냐면요. 자, 이게 조금 이렇네. 자, 얘네들을
세종시를 산다면 가장 돈 있는 사람들은 요 라인들을 삽니다. 나리째 마을, 그 다음에 이제 새뜸마을 요렇게 사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보다 돈 있는 사람은 우리랑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은 요거 분양하네, 요거 세종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잖아, 그러면 이거 사자 이래 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견디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빠질 때가 언제냐, 더 좋은 아파트가 있어줘야 이 사람들이 빠지는데, 이 생활권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이제 들어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더 이상 좋은 아파트가 안 들어올 때가 1급지의 대장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조로의 찬스. 조로의 찬스예요. 1급지는 지금이 가장 쌀 때니까. 1급지 대장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오르지, 웬만하면 조정받더라도 다시 오르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시세 조정을, 이게 분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받은 거지만 거의 이제 이 이후로 거의 오를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 1급지의 신축 대장 아파트는 더 이상 신축 대장이 없을 때고, 자, 그 다음에 대구를 보면요. 대구는 일단 모르겠고, 수성구가 제일 좋은 구잖아요. 이것까지는 보시고, 그래서 수성구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야 하면 범어동이거든요. 범어동. 그래서 여기서 신축 분양을 찍어. 신축 분양을 보니까, 수성구 내에서 요 라인들이 제일 비싸거든요. 범어, 사동, 만천, 삼동 해서. 이 동네가 제일 비싼데, 우리는, 대구 입주 물량 많아서 아직 멀었어, 이러지만, 여기를 관심 있는 사람이 딱 보면, 범어동 쪽에서 신축 아파트가 없네? 없네? 있는데 여기 W 하나 있네? 그러면 이 W가 일단은 장바구니 담아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범어동 내에서는 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인터넷이 좀 느려서 아쉽네요. 그 다음에 요 만촌역 힐스테이트나 요 라인들 조금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그러면 요런 녀석들이 이제 입주가 끝나죠. 지금은 이제 대구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데, 수성구 들어갈 분들은 대구 전체 입주 물량 잘 안 봐요. 돈이 있는 분들은 그냥 수성구 내에서 뭔가를 선택할 생각을 하지, 다른 대구구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의 수성구 내에서, 범어동 내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나는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디 있어? 이래 보다가 수성 범어 W 볼 수 있고, 기존에 그러면 이제 또 대장 아파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으면 나중에 미래에 또 신축 아파트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성 범어 W가, 저는 요거 입주하고 나고, 이 라인들이 좀 입주하고 나면, 요 범어동 만촌동 라인에 입주하고 나면 이제 그게 1급지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범어 W를 샀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뭐 8, 9억 하는데 9억 주고 샀다 합시다. 9억 주고 샀다 합시다. 9억 주고 샀는데 만약에 7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투자나 실거주잖아요. 이걸 산 사람은 실거주예요. 떨어졌어요. 팔겠습니까? 그냥 실거주 더하고 안 팔지. 맞죠? 그럼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투자자면 내가 어차피 전세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면 전세든 월세든 마쳤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도 안 팝니다. 전세가가 더 떨어지면 전세금 내줄 돈이 없어서 파는 거지, 어차피 안 팔아요. 전세가가 안 떨어지면. 근데 여기서 또 범어동을 살 정도의 재력이면, 대부분 떨어진다고 들고 가지 별로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급지의 대장 아파트는 더 이상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고 공급 물량이 터졌을 때, 요때가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정말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실수요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 2차 투자 타이밍이 뭐냐?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인 거예요.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 그래서 1차 때 1급지의 신축이 올랐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범어동 내에서
범어동 내에서 좋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보는 거예요. 범어동 내에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이래 보는 거고, 범어동 내에서 좋은 거, 그 다음, 내가 1급지 신축을 못 갔으니까 1급지의 구축을 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그래도 신축이 좋아. 그러면 2급지의 신축을 보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여유 기간이 있어. 여유 기간이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만 되면 요게 1급지의 신축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예비 신축이죠. 그래서,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입지 좋은 재개발 재건축이 2차 투자 타이밍이 요때 나옵니다. 그래, 요때부터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미분양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급지는 가장 이제 바닥일 때였던 거지 아직 회복장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근데 2차 투자 타이밍부터는 이제 슬슬 회복 타이밍이 오는 시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1등부터 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2차 투자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1급지의 신축 아파트에 더 이상 분양도 없고 1급지의 대장 아파트도 올랐으니 1급지의 부대장이나 2급지의 대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요때 이제 2차 투자 타이밍이 오고 그리고 현재 1등 오르는 걸 확인했으니 미래의 1등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차.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물량도 감소했고, 미분양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거래량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팔고자 하는 매도자의 심리는 점점 깎여요. 나 집을 팔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매물도 줄어들고, 아파트도 아직까지는 공급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내가 땅을 사고 어떻게든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제일 간편한 게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지읍시다 하고 그 다음에 건축 기간이 걸리잖아요. 건축 기간이 공사 기간이 보통은 3년 전후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이거 해결하고 행정 절차 해결하는 데 시간, 그다음 공사 기간 해결하는 데 시간. 이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트가 상승한다라는 걸 알지만 건설사가 공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새 아파트조차도 이제 감소하고 새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공급도 할 수가 없고 땅은 막 매수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막 진행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라도 많이 나와가지고 팔려야 되는데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누가 팔겠습니까? 집값 눈 감았다 뜨면 오르는지 누구나 아는데. 그러니까 매도 심리는 하락하고 그럼 사는 사람은 조급해지죠. 점점 매수 심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요때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타이밍이 4급지, 5급지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따지면 1급지인 서구 유성구 올랐죠. 중급지, 3급지인 중구가 올라요. 그 다음 이제 4급지의 동구나 제일 하급지인 대덕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급지까지 산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집이 수급에 의해서 너무 부족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작고 거래량도 막 폭증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데 요때는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가 오르고 부산 전체가 오르고 대구 전체가 오르고 저 밑에 급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 좋은 동네까지 다 올라가요. 요게 상승장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요때는 웬만하면 이제 치고 빠질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잘못 빠지면 또 물려요.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